반갑습니다. 오늘 저 발표하는 중에 저만이 자영업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뇌과학과 불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이 연결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본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좀 약축을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사실 이게 뇌과학 하면 이제 뭐 불교 관련해서 뭐 뇌과학을 뭐 명상을 하니까 뇌과학 기억이 좋아졌다는 등, 인지 기능이 좋아졌다는 등, 그것도 해마 부위가 또 기능이 좋아졌다는 등, 뭐 등등 논문이 발표되고, 숭산 스님 그 제자 누구예요? 네? 아니 이제 미국에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 있어요. 저 카바친. 나 요새 이름 잘 생각 안 나. 그 카바친 이런 양반들이 숭산 그 젊었을 때 제자예요. 그때 그 양반 통찰력을 얻어가지고 그 많이 그 불교 그 명상을 미국에 보급시킨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그룹들이.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선포니 그래서 한국 불교도 많이 알려지겠는데, 사실 뇌과학 그 주류들, 그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정신과 의사들도 뇌과학에 관심 있지만 그 뇌과학을 연구하는 주류는 신경과학자예요. 신경과학자는 그 뇌 그 간질 연구하고 그 뇌의 그 기능, 화학적, 전기적 뭐 이런 그 부분별 어떤 뭐 장애, 트랙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군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마음이란 것을 믿질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 뇌과학에서 뭐 여기에 불교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그 의사들은 이제 비주류라고 이제 속칭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란 걸 믿고 정신이란 걸 믿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연접성을 하는데, 이게 철학적으로 불려면 그런 사람들은 이원성 이론론이하고 이원론을 믿는 사람들, 불교가 옛날 뭐 데카르트식이 아니라 뭐 스피노자식이죠. 자연에는 정신과 물질이 있다, 뭐 동시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사상을 믿는 그 부류의 그 신경과학자들이 있고, 근데 대부분 주류 핵심주의자는 기계적 물질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자나 물리학자처럼 물질 베이스에서 모든 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다, 의식이다. 이제 마음이나 의식은 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건 의식이란 말하고 마음이란 말을 잘 헷갈려 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영성학자들을 이런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있죠? 의식이라는 거.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신경과학자들이 쓰는 의식은 다른 거예요.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신경과학자들이 쓰는 그 의식은 그 우리가 쓰는 마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본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깨어있음, 얼러탕가 깨어있음, 주의 집중하는 능력, 거기에 초점을 주로 맞춰서 의식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불교에서 마음이라는 건 어때요? 의식이라는 거는 광대무변하고 그 자체에 암이 있어, 나잉. 암이 있고 그 자체가 광대무변하고 수명도 없고 본질이고, 우리 생명의 본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자성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신경과학자들이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정신 나간 놈이라고. 어떻게 그래.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때 그거를 아셔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기계적인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묘사했듯이, 사람이란 것은 개나 마찬가지로 유전적으로 프로모되던 컴퓨터 뇌를 가진 덩치 큰 로봇이다. 생성 AI라는 것이 그 뇌과학에서 같이 연결돼서 나온 건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감정이다, 뭐 느낌이다, 우리 뭐 색수상 행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상 행식. 그 수상 행식도 뭡니까?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보면 형성된 거, 연기된 거, 조건화된 거, 그러니까 그 자체에 자성이 없는 거.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런 뜻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뇌과학을 연구한 결과를 놓고 걔네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걸 우리 관점에서 봐야지. 걔네들에서 걔네들 연구하는 애들이 와서 아 불교에 동감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그거 안 돼. 그러니까 걔네들은 걔네들이라고 했나 미안합니다. 그게 모든 생물학적 유전은 물질적이다. 유전 물질과 DNA 그 물질적 구조에 의해서 다 실려서 이동하고 이거 우리 전달되는 거다 그래. 그 정신이 뭐냐? 정신 마음이란 게 뭐냐? 뇌 안에 들어있는 뇌의 작용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기억은 뭐냐? 뇌 안에 물질적 자취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그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신경과학자들은 이게 신경과학자들이 주류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텔레파시라든지 뭐 불교에서 부처님 뭐 천안통이라든지 해안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요. 그거 뭐다 엉터리. 그 환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고 유물론적 기계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상상해서 이렇게 저기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주류학자들은요 세포 하나는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세포가 여러 개 모이면은 뭘 좀 그 이상 걸 뭘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뇌세포란 것이 여러 가지 모아서 여러 차원의 기능을 새롭게 자꾸 발전시키다 보니까 마음이란 것이 창발, 이머전스, 창조돼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들은 하나하나 세포들은 정신이나 마음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하고 다른 거예요 관점이요. 이 사람들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뇌과학의 그런 입장이고 또 이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그냥 물리학자나 화학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다면 그 감정을 느낀 것이 환이냐 실제로 있는 거냐 문제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뇌 신경학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거기에 해당하는 신경세포의 트랙의 기능의 어떤 활성화, 그러니까 PET MRI 같은 걸 찍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련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반응이 없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몇 번이고 실험적으로 반복해서 입증이 될 수 있는 거라야지만 이제 믿는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 저 누구예요? 누구 교수가 있던데 이 양반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이번 글을 참고를 했는데 안입이 설신의 우리가 전호식이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보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었는데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뇌에 어떻게 회로하고 거쳐서 했는지 그걸 잘 밝히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인용을 많이 해서 했는데 이거 여기다 자세히 설명하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글로 읽어 보시기로 하고 본다는 것에 대해서 한 뇌과학적 소견을 얘기하면 이 뇌과학에서는 본다는 거, 본다는 거 하나예요. 근데 불교에서도 우리 본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자재 보살이 일체 뭐죠? 조견 오온 개공 갑자기 말이 안 떠오네. 그때 관자재 관자도 그래. 불교 핵심 그 말에 다 들어있다고 봐요. 관이 뭐예요? 볼관자 아닙니까? 자재가 뭐예요? 스스로 있음을 본노한.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름 자체로 불교가 끝난 거예요 사실. 근데 조금 더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죠. 친절하게. 조견 비추어 보았다. 뭘 비추어 본 거예요? 빈 마음으로 비추어 본 거예요. 거울 같은 마음으로. 거울 자체가 우리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일체 이게 일체가 뭐예요? 일체가 색수상 행식이란 말이에요. 오원이 우리 몸이지. 생각이 느끼고 정신과 물질이란 말이야. 그걸 거울에다 비춰보니까 이게 진짜 거울에 비춰진 환영과 같은 거란 말이야. 거기에 실제 하는 게 없다는 거야. 그거 보고 이 고통이란 것도 가짜다. 슬픔도 가짜다. 이거 완전히 우리 사기당했다. 그걸 알고 거기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뭘로? 거울에 비춰봤다. 이거 전부 불교 얘기면 저도 본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뭐야, 짧은 지식이지만 그 이해한다는 것도 본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더라고 보니까. 헤아려 본다. 그런 말 쓰지 않냐? 느낌도 잘 느껴봐라.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식도 생각해봐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본 거예요. 근데 일리 본다는 것을 통괄해서 본다는 것은 관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볼 관자. 그 관자. 그 관이 뭐야? 우리가 이제 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광세포를 때려가지고 세포가 해가지고 20대 그 사진기를 찍어가지고 뇌 후두부에다 영상 이미지를 전기, 화학, 전기 신호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중간에 또 다른 통해서 눈 동공을 움직인다든지 또 기억 해마 쪽을 건드린다든지 또 옛날 기억 부분 또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 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두부에서 그걸 통합해서 생각을 하고 그 기억을 건드리니까 보면서 저거 내가 옛날에 본 건데 저건 더러운 거야. 그 부분을 거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불가능해. 인간들은 소위 말해서 육안으로 본다는 것 자체 있잖아요. 육안으로 눈으로 본다는 건 이렇게 뇌에서 그 시뮬레이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시뮬레이션 뇌에서 조작한대. 조작하면서 저마다 뇌에서 전기 화학 신호에 의해서 조작돼서 나오는 환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사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50개 이 사진 세트를 가지고 그 0.01 촌각 뭐 그렇게 몇 미리 촌각을 거 계속 찍어대는 거예요. 우리가 뇌가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계속 그 연속되는 것 같지만 사실 20장 카트 사진을 찍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 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마라접 제자 누구죠? 그 승조법사 그분이 그랬었잖아요. 그 조론에서 일체는 움직인 적이 없다고. 사진에 그냥 선 3매 들어가서 봤는지 어떤 경험에 명상에 통찰해서 봤는지 그게 맞는 얘기죠. 왜냐면 계속 정신없이 뇌에서 그냥 전기 화학신호로 사물을 찍어대면서 이거 맞다고 틀리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나고 뭐 그걸 또 얘기를 나누고 너도 그렇지 봤지 그렇게 다 맞춰가지고 그것도 다 가짜거든요. 이렇게만 그걸 세관법이라고 하거든. 근데 조론 그 승조법사 일체는 움직인 적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 깨달으신 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그건 뭐냐면 전부 다 우리가 이런 그 육안을 보는 거에 그 허상을 이제 바로 깨닫는 것이 우리 깨달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본다는 게 그런 게 있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좀 너무 그리고 이제 우리 뇌과학에서는 말이죠. 신경과학자들은 이 주관적 경험이라는 걸 인정하지, 그러니까 주관적 경험의 실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뇌가 신호등을 보고 빨간 거니까 건너가지 말아야겠다. 파란 거니까 건너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거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경험 그 자체 있잖아요. 의식.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의식을 갖고 얘기한다는 걸 우리는 의식적으로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관적 경험의 존재를 이기는 것 같긴 한데 그건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난제다. 응? 트라모스.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철학자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는 그 뇌과학 발전하면서 신경과학 철학자들이 무대 그림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쪽 그 신경과학 전문 그 리뷰 아티클 뭐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이런 얘기에 대해서 물질주의적으로 뇌과학적 어프로는 사람들 비판하고 이런 게 없어요. 별로. 그냥 좀 알아챙긴 명상 뭐 이런 거로만 좀 카벼가지고 이거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래요. 뇌과학자들은. 근데 이게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종교에서는 뭐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걸 자유의지잖아. 자유의지가.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얘네들은 인정 안 해요. 근데 뇌과학자들끼리 지네들끼리 비판하면서
야, 그런데 나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만은 예외야. 그것도 그렇게 그놈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이걸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쟤네들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학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저 양자의학이나 양자역학이나 이런 얘기는 그 저 뇌과학에서 실험하고 입증이 안 되니까 그걸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아까 그 리차드 도킨스 같은 다윈이즘 그런 신조가 뇌과학자들의 기본 입장이에요. 근데 신다윈주의라고 그러죠. 그죠? 뭐 최근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무자구이성, 그 양자적 사건인 유전자의 우연한 돌연변이 같은 거에 그것이 굉장히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우연한 사건들로 인해서 진화되는 거라 이렇게 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주류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마음 챙김이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자의 입장인데 또 다른 부류의 극소수의 사람들은 뇌과학자 중에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느낀 바로는 시간이란 걸 환상으로 보지 않나 이 양반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건이라는 것이 미래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결정짓는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굉장히 그리고 이게 분자의 진동 패턴은 그 안에 있는 원자 영향을 미쳐가지고 원자들이 자기성을 띄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자들은 진동하는 전자기장 안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론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신경과학자 중에 이런 게 동조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신경과학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소위 이제 바이탈리티, 생기성 이런 것을 근데 이거 프랜시스 크릭이라고 유전자 연구를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바이탈리티 이것도 유전자를 내가 검증해야겠다, 증명해야겠다 이렇게 막 나섰어요. 근데 그거 못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 그리고 또 유명한 누구예요? 의식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식도 신경학적인 상관물이 있다. 뇌 안에 분명 내가 찾겠다. 로커스 세룰라우스인가 이제 폰스 그쪽에 어떤 부위하고 건드렸더니 의식이 희미해지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얘기가 복잡해요. 근데 그 연구를 해봤는데 이거 과학 만능주의자죠. 뇌 안에 의식이 다 있는 거. 뇌 안에서 하면 내가 이거 다 실험을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의 환이라는 걸 내가 입증하겠다고 막 굉장히 이거 호전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호전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실패했어요. 가가지고 가설만 떼놓고 책 이런 거 듣고 그랬는데 뭐 컴퓨터식으로 이거 시각 끌고서 병렬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 컴퓨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AI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의식을 입증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불교에서는 이게 전혀 다르죠. 이게 일체 유심적으로 해서 마음이 근원이고 근본이라고 그러죠. 그 입장이 다르고 제가 이제 시간이 잠깐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괜찮습니까? 네, 3시 5분까지. 그래요. 시간 좀. 이게 불교하고 이제 뇌과하고 이제 근사점을 찾으면 이게 소승불교 있지 않습니까? 한 300~400년 동안 그냥 부파불교라고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세친의 성실론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뭐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는 책인데 그거 다 저기 읽어봤는데요. 한 일주일 이상 지나니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마음의 요소, 뭐 분석, 잔뜩 나열해놓고 분류하고 했는데 그걸 몇백 년 동안 그런 거 갖고 싸운 거 보니까 참 인도 사람들 대단해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근데 세친이 나중에 무착에 의해서 대승불교로 전환하는데 세친이 성실론이라는 대작을 썼기 때문에 유식불교로 쉽게 넘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승불교로 해서 뭐 나쁘다 좋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의식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자세히 연구해가지고 그걸 뛰어넘는 대승불교로 갔단 말이에요. 그거고 이제 보니까 소승불교
그다음 그 부파불교 보면 대개 그 설일체 유부하고 경량부 대개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대개 특징이 뭐냐면은 유부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이거 뭐죠? 느낌과 이제 생각과 수상 행식을 하나의 덩어리로 실제하는 걸로 설명을 해요. 이거는 실제하는 건데 나와 너가 불교는 또 무아하네요. 그러니까 무아를 설명하는데 이거를 실제하는 걸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장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유마경소 해석한 사람인데 그걸 아주 잘 쓰셨더라고요. 거기 뭐 이걸 비판하는데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걸 실제하는 걸로 보고 그걸 너와 나가 없다는 그걸 설명하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불의사상에 우배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량부에서 그러냐? 경량부는 그 극소수, 원자 뭐 이런 걸 그것도 이제 그런 그 요소들을 실제하는 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유부는 이제 동시에 가지고 이 뇌에 우리가 보고 하는 것이 이 뇌의 과정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경량부에서는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나는 거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가지고 옛날에 논쟁을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시간들 많은 사람들인가 봐. 이런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본다는 것에 주체가 없는데 경량부는 본다는 건 주체나 대상이니까 본다는 것 자체에 나눠져서 이렇게 두 부분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어거지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시적인 관계다 동시적인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뇌과학에서 보면 그래요. 이게 시각에서 봐가지고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0.03mm 세컨드 해가지고 타가지고 위에서 인식되고 그 다음에 어디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시적인 이제 시간 차를 두고 이렇게 인식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요즘 뇌과학에서 보니까 또 그것도 보자 뇌가 맥동 현상으로 말이죠. 1초에 30번, 80번 펄스 진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다 그런 얘기 있어. 옛날에 메스머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예요? 화이트헤드도 장이론 비슷한 얘기를 하고 루퍼트 쉘드레이크 같은 사람들은 공명이론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뇌과학자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비둘기가 까치가 뭐를 이렇게 쪼개서 먹으니까 미국에 있는 까치가 그걸 알아듣고 따라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형태공명이라고 그래요. 유전이 물질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형태공명에 의해서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중에 전생이 죽고 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환생을 기억의 전이로 보는 거예요. 환생. 그러니까 형태공명으로 해야죠. 형태공명이라는 것은 시간과 이런 거 차이 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가지고 DNA 물질주의 가지고 정신주의 비슷하게 이렇게 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과학자가 특수 다른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걸 아시고 아마 그런 분들이 언젠가 더 과학적으로 이제 방법론적으로 더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와서 또 될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관에 대해서 불교의 관에 대해서 여기 좀 써놨는데요. 이 관이라는 것은 본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불교 경전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근원통이라 우리가 이근원통이라고 깨달을 때 뭐 그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칭명연불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하다 뭐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깨닫는다고 그걸 이근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제가 이거 연구를 해보니까 관세음보살하고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때려버리면은 나중에 뭐만 관세음보살 자기도 없어지고 관세음보살이라는 목소리만 하나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누가 부르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관세음보살만 있는 거야. 그걸 체험적으로 겪는 거죠. 관세음보살만 있는 거야, 관세음보살만 오로지. 이름만 있어, 진짜. 칭명연불로만. 부르는 자도 꼭 들리기만 해, 그거야. 자기가 부르는데 자기가 없어. 그 소리만 남아, 허공에. 그 일체 색수상 행식이 다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근원 통이래요. 그 옛날에 또 동산 양계 스님 있잖아요. 그 깨달으신 거 보면은 그 물가에 가서 시냇 물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 모습이 보였단 말이야. 지 모습을 보고 아이고 옛날에 나가 아니고 이게 이제 옛날에 나는 내가 아니고 내가는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딱 볼 때 자기가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나를 내가 본 거 누가 본 거야. 그게 이제 불성이에요. 진여불성, 진여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확철 깨달은 거예요. 일체가 다 녹아버린 거야. 그렇게 깨달은.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자 누가 듣고 있는지 들으면 누가 보고 있는지 보고 있는 자를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자를 듣고 그 주인을 아는 거. 그게 우주의 본처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럼 뭐 깨달아가지고 뭐 이거 떠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 대승불교는 즉이라는 거지. 즉이란 말 쓰잖아요. 곧 불법이 곧 불법이 아니다. 색이 곧 색즉시공,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그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따로 수용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때려버려. 절차가 없어요. 소승불교는 따지고 공을 설명하려고 무신 노력을 하고 부파불교도 많이 하는데 대승에서 그거 싹 잘라버리고 즉이란 거 원자 실제하지 않아. 색수상의식 실제하지 않아.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네. 실제하지 않는 게 그게 공성이라고 그래요. 없다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성품이 없다고 그럴 때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얘기야 다. 그 서양 애들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그러대요. 그럼 뭐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진실이니까. 그 부처님이 그래서 금강경에서 나는 이건 진실 얘기고 진실 얘기고 거짓말 안 하고 두 번 다시 안 얘기고 이런 얘기가 자꾸 얘기잖아. 너희들 이거 확실히 이것만 안 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즉서잖아요. 즉이란 건 뭐냐? 모든 게 형성된 거, 연기된 거, 그걸 전부 다 실체라고 실제는 거라고 믿으면 네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거 아니면 즉견열애라고 그래. 열애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 열애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고 그 문턱을 못 넘어가고 바깥에서 자꾸 사진 걸고 전부 다 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식불교도 옛날에 세친이 그러잖아요. 그 소승불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유식 삼성설이 나온 거예요. 변개소집성. 우리 다 변개소야. 거의 있는 인간들이 다 변개소집성이에요. 기분 나쁘고 저 괜찮은데 다 변개소집성. 그 다음에 의탁이성도 망상이에요. 연계에 의해서 된 건 진실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원성실성. 그걸 다 띄울 때 보는 것을 보는 자, 듣는 것을 듣는 자. 그게 원성실성이어야 돼. 그걸 확실하게 체질로 해가지고 빈틈없이 그걸 수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그래서 원실성 하나만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를 토대로 해서 하나 해가지고 한번 무차게 한번 때려버리니까 그냥 바로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잖아요. 난 그거 읽으면서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얘기해서 나 뭐 자세한 건 제가 쓴 그 글을 보면 친절하게 잘 써놔서 잘 이해하실 수 믿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